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교제폭력의 법적 공백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유명 유튜버가 4년이 넘도록 교제폭력을 당했던 사실을 밝혔고, 지난 5월에는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과 같은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36,267건에서 2023년 77,1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제폭력 처벌과 관련한 법이 미비해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세미나 주제 바로 확인해볼까요? 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범죄이고요.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서 입법이나 제도 개선들에 대한 그 움직임은 좀 더딘 편입니다. 친밀관계와 그리고 강압적 통제 행위의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한데, 이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더라도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보니 교제폭력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해 오늘 세미나 논점 3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교제폭력의 특징과 심각성. 두 번째, 교제폭력 관련 법적 미비점. 마지막으로 교제폭력과 관련한 법적 개선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며 오늘 영상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에 앞서 오늘 세미나가 개최된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 거절살인이라는 이름만 생소할 뿐 이미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한 범죄입니다. 현재 법에는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규제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권력이 보다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어서야 법이 제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겪어봤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가 서둘러야 된다. 또 오늘 공동 주최하신 의원님들이 다 아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각자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교제살인, 거절살인 이런 뉴스에 대해서 접하면서 많은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현행 형법이라든가 가정폭력 특례법 갖고는 이걸 극복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정말 이 토론회가 법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나 거절살인 등은 사회에 만연한 범죄가 되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적 방안이 시급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된 이야기들 바로 들어볼까요? 첫 번째 쟁점, 교제폭력의 특징과 심각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이런 친밀한 관계 속 폭력에 많은 분들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가 덜 되어 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의사 불벌 조항도 문제점이라 생각하는데요. 2023년도에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77,150건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현장에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의견 주시면서 교제폭력 신고의 절반 이상은 현장에서 종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더 들어보실까요?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로 인해 피해 상황이 악순환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복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를 꺼리는 특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친밀한 관계 폭력은 가해자가 정신병자여서도 그리고 사이코여서도 그리고 피해자가 분노를 자극해서도가 아니라 여성 차별, 종속, 여성 지배라는 동일한 원인을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 통제할 권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교제폭력은 피해 상황이 악순환되기 쉽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만큼 보복 우려가 높아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쟁점에 대한 의견들 정리해 볼까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 교제폭력 신고의 절반 이상은 현장에서 종결되어 피해 상황이 악순환되기 쉽다는 점, 교제폭력은 보복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 살펴볼까요? 교제폭력 관련 법적 미비점입니다. 친밀관계와 그리고 강압적 통제 행위의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한데 교제폭력처벌법의 입법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씀 주셨네요. 다른 의견 더 들어볼까요? 그런데 현재 규율이 범하는 오류는 통제를 지우고 친밀함에만 천착하는 제도적 관성이나 편의성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고요. 친밀한 내지는 사적 관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오래된 통념을 별다른 제약이 없이 가동시키고 있고 그로 인한 법제도적 공백이 친밀한 통제 관계를 강화시키고 고착시키는 그것을 보장하는 장치로 오히려 법제도의 공백이 그런 기능을 해왔다는 피해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는 신체적 행위, 물리적 행위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보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 피해자들도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폭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폭력의 경중을 따지는 행위로도 보지 않습니다. 사적 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한 법적 공백이 친밀한 사이에서의 통제를 고착화했다는 말씀입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폭력보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 위주로 사건의 경중이 판단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네요.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해 보자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압적 통제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 친밀한 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통념이 법 제도적 공백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통제가 고착되었다는 점, 피해자들이 겪은 정서적 폭력보다 신체적, 물리적 폭력으로 사건의 경중이 판단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입니다. 교제폭력 관련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성폭력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때 여성폭력의 근절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명도 전면 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 범죄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법이라는 법률명으로 포괄적으로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가해자들을 규율하는 법률 마련에 대해서 위원님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네요. 다른 의견 더 들어볼까요? 강압적 통제를 범죄하기 이전에 교제폭력 또는 교제폭력 행위 유형의 하나로 정의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더라도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은 사회를 규율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그 방법은 사후적인 형벌권 행사에 불과하기에 선제적인 국가의 개입으로서의 보호 조치,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건강한 관계 맺음에 관한 교육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마지막 쟁점을 요약해보자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교제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교제폭력 사건이 수사 처벌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교제폭력,
거절 살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세미나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이 높아 신고가 어렵고 신고된 건의 절반 이상이 현장 종결된다는 점, 사적 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폭념으로 인해 법적,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보다는 신체적 피해로 사건의 경중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명을 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국민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책 세미나로 돌아오겠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교제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오늘 뉴스 속보 마칩니다.